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또는 학창시절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아니면 낯선 사람에게 나이, 외모, 직업을 이유로 무시당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순간의 감정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가슴이 조여들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문이 막히는 그 순간. 그리고 집에 돌아와 이럴 걸 그랬다며 후회했던 그 밤들. 하지만 더 힘든 건 그런 무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도망칠 수 없는 직장에서 생계를 위해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아들이 선택한 복수의 길. 자, 이제 실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1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 어머니는 한 대기업의 구내식당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도셨죠. 어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직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시며 그 회사에서 구내식당의 엄마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머니가 일하는 회사에 업체 미팅이 잡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 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줌마,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을 말해요. 정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젊은 영양사가 제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영양사도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테니까요. 며칠 후 다시 그 회사에 미팅이 잡혔고 저는 또다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배움이 늦나 봐요. 영양사의 말투는 더욱 모욕적이었고 제 어머니의 표정에서는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상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갑질이자 연령 차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러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구내식당에서 영양사가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어?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일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젊은 영양사가 부임한 이후로 매일같이 모욕과 무시를 당해왔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나이 많은 직원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도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할 때가 있겠니? 참는 수밖에.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양사에게 그녀가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하지만 단순히 신고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은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교묘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복수를 원했죠. 첫 번째로 저는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 지인들을 통해 영양사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알아냈고 SNS 계정도 찾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매일같이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타입이었죠. 그녀의 게시물을 통해 취미 독서와 요가, 자주 가는 장소 강남의 특정 카페와 한강공원,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이탈리안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녀의 성격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내식당 다른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연이 권위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만 갑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 쓰는 타입이었고 특히
SNS에서의 평판을 중요시했습니다. 완벽해. 이제 접근 계획을 세워볼까? 저는 그녀가 매주 토요일 오후 방문하는 강남의 한 북카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기 위해 저는 3주 동안 그 카페를 관찰하며 그녀의 습관을 파악했습니다. 서연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2시간 동안 마시며 독서에 집중했습니다. 한 달의 준비 끝에 드디어 접근할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옷을 차려입고 그녀가 즐겨 읽는 심리학 책을 들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녀 근처 테이블에 앉아 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실례합니다. 혹시 그 책 재미있나요? 저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요. 서연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제가 일부러 그녀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책을 보이게 들고 있었으니까요. 네,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인간관계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혹시 심리학 전공하셨나요? 이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패션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제 어머니나 그녀의 직장에 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관심사와 취향을 칭찬하며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했죠. 첫 만남 이후 서연과 저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관심을 갖도록 약간의 거리감을 유지했죠. 예상대로 서연은 제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일주일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모시고 싶은데 어떠세요? 첫 데이트는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정말로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고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첫 데이트 이후 저희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서연은 데이트 때마다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저에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녀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무시를 일삼는 반면 연인 관계에서는 친절하고 다정한 여자로 완전히 변신했거든요. 오빠, 나 사실 봉사활동도 자주 해. 노인분들 돕는 거 정말 좋아해. 지난 주말에도 요양원에서 봉사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녀의 연기력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배우였으니까요. 우리의 첫 번째 특별한 데이트는 서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오래 갖고 싶어 했던 명품백을 선물했습니다. 물론 짝퉁으로 말이죠. 그녀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고 한없이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또 한강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감동한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랐어.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나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 그래서 가끔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 서연의 고백을 들으며 잠시 제 복수심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도 사정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어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두에게 상처와 사연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을 함부로 대할 이유가 될 순 없어. 그 후 6개월간 우리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커플이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맛집을 탐방하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서연의 제안으로 우리는 3박 4일간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올레길을 걷고 해변에서 일출을 보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여행 내내 저를 위해 작은 깜짝 선물들을 준비해왔고 제주도의 숨은 명소들을 찾아다니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이야. 정말 고마워. 바다를 배경으로 그녀가 말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제 감정에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호텔 욕실에 혼자 있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한 번은 서연의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어머니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음식을 나르고 계셨지만 서연이 지나갈 때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이 나타나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직원들을 향한 차가운 눈빛과 명령조의 말투는 제게 보여주던 다정한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를 발견하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밝아졌고 다시 연인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여기 왔어? 깜짝 놀랐잖아. 그날 우리는 외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고 서연은 자신의 직장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 특히 나이 많은 아줌마들은 정말. 아, 미안해, 불평만 했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교제 100일을 맞아 저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공연을 예약하고 VIP 좌석에서 샴페인과 함께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연 후에는 한강변 루프탑 바에서 야경을 보며 대화를 나눴죠. 서연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행운이야. 제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오빠, 사실 나 오빠가 처음이야.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한 건. 가끔 내가 오빠한테 어울리는 여자인지 불안할 때도 있어. 그 순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죠. 하지만 곧 어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제 목표를 다짐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는 단 한순간도 그녀에 대한 진심 어린 감정은 없었습니다. 모든 웃음, 모든 키스, 모든 다정한 말들은 연기였습니다. 오직 복수의 칼날만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8개월이 지나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미래에 제가 함께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심지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슬쩍 꺼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기다리던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만난 지도 꽤 됐는데 부모님 한번 뵙고 싶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어. 이 순간을 위해 저는 8개월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승낙하지 않았죠. 그녀를 더 간절하게 만들기 위해 저는 여러 핑계를 대며 만남을 계속 미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특이하셔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예의 없게 굴 때가 있어. 서연이가 상처받을까봐. 지금은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조금만 기다려줄래? 매번 이런 변명을 할 때마다 서연은 더욱 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애정 표현은 점점 더 강해졌죠. 괜찮아, 오빠.
난 오빠가 준비됐다고 느낄 때 만나면 돼. 어차피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잖아. 한 달 더 그녀를 기다리게 한 후 마침내 저는 부모님과의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제 부모님의 승인만 받으면 우리의 관계가 더욱 확실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그런 희망을 주었으니까요. 부모님이 서연이를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특히 어머니가 젊은 여성들을 좋아하셔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산타워가 보이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최고의 자리, 최고의 코스 요리,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샴페인까지. 서연은 그날을 위해 새 원피스를 사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빠 떨려. 부모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 마. 서연이는 완벽해. 그냥 평소처럼만 해.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포토그래퍼는 자리에 있고 구내식당 직원들도 대기 중이었으며 증거물들도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얼굴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자, 들어가자.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 테이블에는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 부모님이었죠. 그리고 서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를 바로 알아봤고 곧이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래, 서연아?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네. 그래, 맞아. 이분이 내 어머니야. 당신이 매일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던 바로 그분이지. 서연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레스토랑의 모든 출구는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리고 그동안 서연에게 무시당했던 구내식당 직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10여 명의 직원들이 원을 그리며 우리를 둘러싸고 섰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모욕과 무시에 대한 답례의 시간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8개월 동안 녹음하고 녹화해온 서연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장면, 어머니를 무시하는 장면, 그리고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던 장면들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서연이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아줌마들 정말 꼴 보기 싫어. 특히 김 여사 있잖아. 매일 굽실거리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해. 근데 걔네 아들이랑 사귀고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키읔 상상만 해도 웃겨. 이 메시지를 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나 오빠 진짜 사랑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제 어머니와 다른 직원들이 당신에게 받은 상처를 갚기 위해 연기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이미 모두에게 알려졌어요. 그 순간 제 어머니가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어머니가 그녀를 비난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어머니는 놀랍게도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 씨, 나이 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우리도 한때는 당신 나이였고 당신도 언젠가는 우리 나이가 될 거예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랍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더욱 심하게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영상과 증거는 이미 당신의 회사 인사팀과 대표이사에게 보내졌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도 공유될 예정이고요. 당신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 사건 이후 영양사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제 어머니와 다른 직원들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저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8개월 동안 거짓된 감정을 연기하며 진정한 제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의 약자들, 특히 나이 든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그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진정한 인격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감사합니다.